자, 그러면 유형 10에 해당되는 건 일부를 내가 필기를 해줄 테니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요런 꼴의 문제, 제곱 상태. 여기에 사용되는 내용은 요거와 같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사인 90-30도, 그러면 사인 60도인데 그게 코사인 30도랑 똑같다. 오케이? 네. 이 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 여기 사인 제곱 89도가 90 빼기 1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사인 제곱 1도와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 얘는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제곱 2도와 동일한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엄마 공식 사인 제곱 1도와 코사인 제곱 1도 더하면 1,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더해서 1, 요렇게 더해서 1, 사인 제곱 3도와 87도를 더해서 1.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1하고 89, 2하고 88, 3하고 87 이렇게 쌍을 지어보면 44와 46까지 44쌍이 있다고. 맞아요? 거기에 중간에 아직 안 쓴 거 45도 중간에 낀 거. 사인 제곱 45도 얼마? 사인 45도 얼마? 그걸 제곱했으니까 4분의 2,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인 제곱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네는 714번 문제를 풀어올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그러면 탄젠트 90-a는 탄젠트 a분의 1 90도 곱하기 홀수 바꾼다. 탄젠트를 바꿀 때는 탄젠트 분의 1로, 그죠? 자,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탄젠트 89도가 탄젠트 1도 분의 1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고, 얘가 탄젠트 2도 분의 1 이렇게 되는 관계이므로 탄젠트 1도와 탄젠트 1도 분의 1, 탄젠트 2도와 탄젠트 2도 분의 1 역수관계니까 계속 곱해서 1이 되고, 그럼 탄젠트 44도와 탄젠트 46도가 또 역수관계라서 1, 중간에 낀 탄젠트 45도 자체는 얼마? 1. 그러니까 곱해서 결과는 얼마가 된다? 자, 요게 그 유형 10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대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나온 김에. 여기에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을 내가 10등분을 했어요. 360도를 10등분, 36도씩 잘랐다고. 그래서 10등분을 하면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 거죠. 이때 10등분 해서 나온 요 하나의 각도를 세타라 하자. 그럼 뭐 여기 보통 P0, P1, P2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근데 이게 10등분이 아니어도 좋아.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 요만큼이 사인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10세타까지. 그죠? 그래야 10등분 된 거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더하기 해가지고 사인 8세타, 사인 9세타, 사인 10세타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0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쉽냐면 이렇게 일정 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 세타하고 여기 6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이라고. 그럼 사인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요 삼각형으로부터 생각하면 되고 사인 6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여기 x축과 이루니까 요 각을 갖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의 크기 자체로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인 세타가 이만큼이고 이쪽은 사인 6세타가 요만큼인데 1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이고 6세타 3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음수니까 사인 세타하고 사인 6세타의 값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삼각함수 값이 생긴다.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세타하고 사인 2세타하고 사인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에 대한 요각 크기와 요각 크기가 2세타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양수값이고 3, 4분면은 음수값이니까 더해서 제로가 되겠죠. 사인 2세타와 사인 7세타의 합이 제로. 그럼 사인 3세타와 사인 8세타의 값이 합이 제로고 사인 4세타와 사인 9세타의 값이 제로.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사인 5세타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도짜리니까 제로죠? 사인 10세타의 값도 2파이짜리 여기 이만큼이니까 한 바퀴니까 제로죠. 사인. 자, 그래서 요런 이유로 이 값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인을 내가 사인의 부호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맞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사분면은 부호가 어때? 반대지.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코사인으로 나왔다 이 문제가 똑같이 그럼 코사인의 부호를 빨간 걸로 써볼게요. 그리고 플러스고 코사인 2, 4분면 마이너스고 코사인 3, 4분면 마이너스고 코사인 4, 4분면 플러스니까 역시 마주보는 사분면은 둘이 반대 부호예요. 역시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되니까 다 더하면 0이 된다. 요게 이제 기본 그림이고요. 그게 아마 저기 뒤에 어딘가 문제 있을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잘 기억하세요. 그냥 보고 이거 이 내용이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 요거는 시험에 난 적도 있습니다. 요것도 난 적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 도형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내용을 소개할게요. 지금 사실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얘기가 끝나서 유형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도형 활용에서는 요거 잊지 않으면 된다. 두 가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 실력일 텐데 삼각형 ABC가 있다면 각 A와 각 B와 각 C를 더하면 일단 뭐가 돼? 180도 파이가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인 거죠. 그럼 만약에 B 플러스 C만큼의 각을 표시할 때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꾸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나온다면 아까 배운 대로 파이가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 안 바꾼다 어쩌고 부호 붙이고 그걸로 바꿔서 풀면 돼요. 두 번째 원이 들어있어서 이런 사각형이 들어있다. 즉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는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말이 없어도 이 각은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이거 마주보는 대각 합이 180도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로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도형 활용에서는 다른 것들이 한번 나오는 대로 좀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파이.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의 마주보는 각을 합쳤을 때 180도 파이. 요 두 개는 기억을 하고 해보시는 거야. 그럼 한 문제를 해볼게요. 너 어디 갔다 엄마? 아 이게 오류 나가지고. 아 그랬어? 또 자꾸 오류가 나. 자 그러면 유형 11에 717, 718, 719, 72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하람이가 하나 골라주면 내가 지금 뭐 쓴 걸 기본으로 해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고 좀 집에 가서 숫자가 싫은데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719. 예, 719번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 난이도가 겉보기랑은 좀 다르죠.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름 일자리 원이다.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고요. 그 위에 점 P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가 P래요. 그리고 그 동경을 OP를 표시를 해봤어. 그리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 하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거 알파 베타 합쳐서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도 90도 빼기 알파라고 한 문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관계 알려져 있어. 자, 이럴 때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요 값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냐면 4 이렇게 되네요. 4. 자,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할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해봐라. A는 여기에요. 반지름 길이 1이고요. 사실 OA 길이를 구하라는 건 X좌표의 길이니까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X좌표의 길이는 코사인 얘기죠. 코사인 알파가 바로 OA 길이가 된다. 우리 연습해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여기가 A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상식. 요 길이 얼마야? 얼마? 대답을 해야지. 말을 해. 코만 벌렁벌렁 하지 말고 빨리. 아, 나 진짜. 나 이걸 몇 번을 쓰니? 나 이거 안 쓰기 싫어 이제. 요 길이 얼마니? 아, 이거 이해 안 되나요? 이거 기억해야 돼. 필수. 여기 나중에 이과 갈 친구. 나는 이과 계열로서 나중에 미적분 같은 거 선택할 거야. 아무도 없어? 아, 전부 다 문과 따위야 여기? 아, 나 진짜. 그래도 해. 자, 하나 더. 아, 요거는 외워라 좀. 아이씨. 요 길이가 A라고 하면 그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아, 요거랑 코사인 관계니까. 요거랑 사인 관계니까. 요거랑은 탄젠트 관계니까. 그죠? 요거는 yes. 그래서 여기를 요거 빗변이 1이고 여기 알파면 여기를 1 코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알파 뭐 이런 개념으로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1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1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자,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면 빗변의 제곱 1 이렇게 되는 것도 공식에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자,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요렇게 지금 돼 있다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는 사실. 따라서 이 각이 알파, 베타, 알파로 두 개가 쪼개져 있으니까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쓰는 건 당연히 가능. 따라서 저 문제 중에 있는 사인 제곱 베타가 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 바꾼다. 알파만 쓴다. 근데 부호는 생각하도 안 해도 되는 게 제곱인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이든 플러스가 되든 제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져서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 상황이 된 거냐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대신에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는 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임? 1. 그럼 지난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도 외워놨겠죠. 엄마 공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해서 하나 가르쳐준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1 이 4예요. 이렇게 되어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1사분면 위치에 있는 동경이므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5의 길이가 코사인 알파를 물어본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도형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던 저렇게 이미 정해진 각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정해진 각에 대한 표현은 저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니까 따라 쓰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유형 12, 13, 14, 15, 16, 17, 18, 19 여기를 쭉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유형 12부터 14까지가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출제 확률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도 일부 몰지각한 학교가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한번 쓸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내가 보여주기만 할 거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를 다룰 때 일종의 스킬 같은 거 하나만 봐주시면 돼.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보여줄게. 뭐 새로 배운다 이런 거 떠나서 721번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2 더하기 k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쳤을 때 0이 된다면 합이 0이 된다면 k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절대값 들어있는 케이스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제곱식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넘어가면 나올 텐데 일단은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치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 삼각함수 코사인을 t로 치환해 보겠다. 그럼 문자가 바뀌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이 뭐죠? 호랑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문자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이거. 기본 상식이 이렇게 부족해서야 문자가 죽으면? 그렇지. 알면 대답을 해줘야죠.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던 문자를 t라는 문자로 바꿨으니까 바꾸는 순간 제일 먼저 챙길 건 t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코사인은 최대 얼마? 1. 최소 마이너스 1.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결국은 코사인이나 사인을 치환해서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가 생기는 거를 기본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결국은 y는 마이너스 t-2 더하기 k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기본 실력이 나와야지. t-2라고 절대값 붙은 놈의 그림은 V자 그림인 걸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위로 올라갔든 내려갔든, 맞지? 근데 여기 보면 꺾인 위치가 어디야? 2인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t의 값이 2인 자리라고. 그러면 이 그림을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범위가 주어졌다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잘라서 그리라는 뜻인데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건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얘는 없는 그림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생기는 거야? 1일 때. 그러니까 t가 1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고 t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 위치 맞아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절대값 붙이고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k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 최소의 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k 얘가 제로가 된다. 이 k 얼마야? 됐습니다. 2죠. 자,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는 결국 치환해서 범위가 요만큼에서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 그래프에서 범위를 잘라서 구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형 13번은 뭐 물어보는 거겠냐? 유리함수. 유리함수 했더니 또 뭐였더라. 너네가 힘든 건 삼각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야.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받쳐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시간 잡아먹기 싫은데. 724번. y는 sin x 더하기 3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2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서 더해보시오. 그럼 sin x를 t로 치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sin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치환하는 순간 sin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아까 치역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니까 치환하면 치역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야? y는 t 더하기 3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거의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 알고 있듯이 이거의 점근선 위치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t 더하기 3분의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모양이라는 숫자는 5가 되고 점근선, y 점근선 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은 x 점근선 쪽이죠. 이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 위치에 점근선이 두 개가 그어지게 되고 요게 양수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그리듯이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야. 그때의 범위를 잘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뭐 1 사이 이거죠. 그럼 어쨌든 그림은 요런 모양의 그림이 돼 있을 거라고. 좀 그림이 정확치 않아도 돼요. 요런 모양이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t가 1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그럼 t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은 2분의 3. 그 다음에 t가 1일 때가 최소값. 그럼 t가 1 집어넣으면 4분의 t가 1 집어넣으면 1 해서 최소값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두 개의 합을 구하여라. 4분의 6, 4분의 1, 4분의 7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잘 출제가 잘 안 되는 요즘에. 이제 그러나 유형 14번에다가는 별표를 3개 치시고 만약에 최대 최소 문제가 난다면 2차 함수꼴로 바꾸는 형태의 치환인 유형 14번은 출제 대상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보다 2차 함수에 대한 기억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728번.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사인 x 더하기 1. 얘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가져요. 자, 이때 x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거듭 제곱꼴이 붙어 있다면 2차 함수꼴 맞는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지금 다르다고. 근데 얘를 한 종류로 바꿔야 돼. 한 종류. 그러니까 사인으로 바꾸든 코사인으로 바꾸든 어떤 식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되느냐라는 건 사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엄마 공식 기억나죠?
그래야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바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전부 다 사인으로 돼 있으니까 1차를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루트가 들어가는 이상한 형태가 돼서 그렇게 바꾸기는 불리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인, 그러니까 니네가 기억할 때는 제곱을 바꾸는 게 좋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두셔도 돼. 자, 그래서 이 식을 바꿔버리면 y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사인 x를 뭔가 치환을 하고 싶은데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인 그림을 사인을 치환할 건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그림을 이쪽으로 2, 4분면 2개, 왼쪽으로 4분면 2개를 그려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죠. 그럼 사인 그림이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어요. 눈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그럼 치환했을 때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건 확실하게 맞네요. 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즉 사인 x를 t로 치환하게 되고 마이너스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다 들어있으니까 역시 t의 범위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따라서 이 문제가 결국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에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정하는 기본 문제가 된 거다. 그렇다면 우리 한 대로 하면 되죠. 위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의 위치는 1인 거죠. 따라서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린다면 여기까지니까 요 그림을 놓고 생각을 할 거다. 여기는 없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t가 1인 자리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1 집어넣고 써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니까 3.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 여기에 최대 최소값은 이미 나와서 최소값을 쓰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인 건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x가 a일 때라고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가 아니라 x의 값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t 대신에 sin x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x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sin x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자리가 여기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x, a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때 여기까지 환산을 해야 된다. t의 값으로 쓰면 안 됩니다. 최소 값이나 최대값 자체는 그냥 써도 돼. 근데 조건이 t의 조건을 물어본 게 아니라 x 값으로 물어봤으니까 t 대신에 sin x로 다시 돌아가서 써야 된다는 얘기 잊지 마시고. 요거 할 줄 알면 이차함수 형태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는 출제율이 좀 되니까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뭐 최대 최소를 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나머지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끝까지 못 풀더라도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해를 정할 때 필요한 내용, 기본 개념 그 정도 먼저 얘기를 하고 예제만 한두 개 보여줄게. 일단 삼각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기해 두셔도 좋아요. 일단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를 원칙으로 일단 합시다. 다르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프를 활용해서 푼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많이 자주 그려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커다랗게 그려서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공간을 좀 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할 때 주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가 나기 때문에
한 가지 읽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세팅을 해둬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바로 쓰게 계산하지 마시고 사인을 기준으로 할게. 코사인도 똑같은 그림이므로 사인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할 거 하나 적어줄게요. 1 여기가 2분의 8. 이 정도 봅시다. 그럼 사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릴 텐데 그거를 산이라고 생각해. 동네 뒷산. 동네 뒷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고 등산을 한다고 느낌을 가져. 그러면 나중에 그림이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에서도 해석할 때도 뒤집어서 보면 이게 땅이야, X축이. 땅에서 이쪽으로 등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등산을 할 때 이 높이가 있고 이 등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수평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걸 그냥 세팅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1 높이까지 등산을 한다면 그때 수평으로 움직인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 얼마일까요? 6분의 파이지. 그래서 높이로 절반이면 6분의 파이 위치입니다. 다 외운 거야. 그러면 높이로 2분의 루트 2 높이까지 올라간다면 이렇게 등산을 2분의 루트 2만큼 한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인 거리 개념에 해당되는 이 위치가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높이까지 등산을 한다면 여기 요 위치가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자리라고 움직이면 돼.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야. 이렇게 요 그림을 세팅을 해. 그럼 사인으로 나오든 코사인으로 나오든 다 그냥 이걸로 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이용하되 조금 크게 그리고 어느 높이에 해당되는지. 보통 그러니까 주어지는 건 전부 다 특수각에 해당되는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2분의 루트 3 값에 대한 기준으로 x값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방정식은 x의 값을 찾아서 쓰게 되는 거고 부등식을 풀게 되면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표시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유형 15, 16, 그 다음에 18, 19, 20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풀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아마 해보면 짜증나 이럴 거야. 하나 보여줄게요. 유형 15에서 가장 기본기 문제이지만 났을 때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리게 노력해야 되는 문제 733번이요. 필기는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좀 이따 캡처해 놓을게요. 그래서 세팅 높이로 얼마면 수평으로 얼마 이걸 세팅하라고. 733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하시고 방정식 코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 2x 더하기 3분의 파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모든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그냥 기본 그래프면 워낙 좋은데 여기가 기본형이 아닌 거지. 그럼 기본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만큼을 치환할 겁니다.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t의 범위를 일단 써야죠. 그러면 t의 범위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일단 2x를 써. 그러면 2배를 한 거니까 0부터 2파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파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면 여기든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3분의 파이 그러니까 3분의 7파이. 근데 요 놈이 이제 t니까요. 요걸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사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랑 똑같냐면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인데 그림을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까지만 생각해서 2분의 루트 3 값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있는데 이 3분의 7파이는 2파이를 조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한 사분면만 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코사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코사인 그림을 그리시면 자, 잘라볼게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이니까 여기를 3등분 했을 때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요. 여기부터 (3분의 7파이는)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 더 간 거니까 여기가 3분의 7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t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y는 2분의 루트 3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아까 3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등산으로 3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 간격이니까 6분의 파이 간격이라는 건 등산으로 여기가 2분의 1 요구하는 거고, 아니면 코사인이 3분의 파이 자리가 값이 2분의 1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인 선은 어디를 그리라는 뜻이야? 여기를 그리라는 뜻이지. 여기를 그리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봤을 때 2분의 루트 3 선과 만나는 여기가 t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또 t의 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2분의 3파이야. 높이로 2분의 루트 3을 갖다고, 높이로 2분의 3, 루트 3을 등산을 했어. 그럼 이쪽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만큼 등산을 하려면 3분의 파이만큼을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더 이동했다는 뜻이라고. 그럼 6분의 9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11파이. 그죠? 여기가 6분의 11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5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온 거죠? 높이로 2분의 루트 3만큼 등산하려면 수평 폭이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5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자리가 되니까 6분의 15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13파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가 6분의 13파이.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건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t의 값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 값이 6분의 11파이 되는 거하고 t 값이 6분의 13파이가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치환한 쪽으로 돌아가야죠. t가 뭐예요? 2x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t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얘가 6분의 11파이가 되거나 또는 6분의 13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2x는 움직였다 그러면 6분의 11파이에서 6분의 2 빼니까 6분의 9파이, 이쪽으로 가면 6분의 13에서 6분의 2를 빼니까 6분의 11파이. 자, 그럼 x의 가지 범위가 나왔죠? x의 범위는 2로 나누니까요.
12분의 9파이. 그럼 얼마야? 12분의 9파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이거 둘로 나누면 12분의 11파이. 요 두 개고 요 합을 구해야 되니까 12분의 9파이 12분의 11파이 그럼 12분의 20파이 3분의 5파이가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요만큼의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느낌을 받을 거야 너네가. 왜냐면 치환했다가 치환한 범위 내에서 풀어가지고 t값을 구한 다음에 그 t값을 다시 x로 환산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방정식을 푸는 기본이고, 그럼 부등식 푸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은데 이 부등식 문제를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등식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이 부등식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바꿀까? 풀기 쉽게? 이렇게 바꾼다면 여기까지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이 진행해서 이 그림 그리고 결국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코사인 그림이 2분의 루트 3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을 쓰라 했으니까 요 노란 그림 중에 이 빨간 선보다 윗부분이니까 요 자리하고 여기서 차려서 여기 사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여기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 위치, 경계 자리를 찾는 것까지가 방정식. 경계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거보다 큰 쪽, 작은 쪽 판단해서 범위로 쓰는 게 부등식. 그럼 만약에 저 부등식에 답을 쓴다면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등식을 푼 거죠.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푼 게 유형 15에 733, 그 다음에 유형 19를 푼 거예요. 유형 19 푼 겁니다. 자, 2차 형태를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를 할게. 유형 16번, 요것도 시험에 나는 문제라서 마지막 문제로 풀겠습니다. 근데 2차 문제도 지금 했던 1차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게 아니야. 자, 먼저 한번 보여줄게. 739번을 보겠습니다.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2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 2차식 봤을 때 보면 이렇게 다른 삼각함수로 돼 있으면 하나로 고치는 게 좋고, 고칠 땐 누구를 고치는 걸로? 제곱을 고치는 걸로. 그럼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형태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그 최고창 부호가 좀 음스러서 찜찜하니까 바꿔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 다 인수분해 되는 것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2 사인 x와 사인 x 1 이렇게 주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따라서 2 사인 x 더하기 1 사인 x 빼기 1은 0이 되어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나 또는 사인 x가 1. 그러니까 2차식이 더 쉬운 이유, 기본 그림을 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 범위, 치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기본 그림만 가지고 하면 돼. 그렇다면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시면 되고, 이파이니까 한 줄기만 그릴게요. 마감하게 사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되는 위치. 이렇게 긋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 그래프랑 사인 그림이랑 만나는 위치를 써라 이런 얘기야 그냥. 같아진다가 만난다 이 뜻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값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사실은 여기서 문제에서 값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 값 위치랑 요 값 위치를 숫자로 쓸 필요는 없죠.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의 자리였어. 그럼 여기 만난 자리를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감마 이거 다 더하는 건데 베타하고 감마 더하면 얼마인 건 알아. 3파인 거 알죠? 요 베타 감마 중간이가 2분의 3파이니까 그럼 베타 감마 더해서 3파이 알파 자리는 이미 특수각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 2분의 파이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은 2분의 파이에다가 베타 감마 다 더해서 3파이가 되니까 2분의 7파이로 답을 쓰면 되고요. 자, 합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x 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풀게. 이제 베타랑 이건 금방 보고 2분의 파이 아니까 베타 감마를 숫자로 쓸게요. 여기가 땅이야. 뒤집어서 생각해. 등산을 해. 어떤 높이를 등산한 거야? 2분의 1만큼 등산한 거야. 여기 땅에서 산을 올라간 거야. 그래서 2분의 1만큼 등산을 하게 되면 옆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요 위치를 여기가 파이 자리니까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자리니까 6분의 7파이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일단. 그러면 요 자리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 땅이고 등산을 높이를 2분의 1 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건데 2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6분의 11파이 자리지. 따라서 실제로 근을 다 써라 그러면 2분의 파이 또는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합하라고 했을 때는 따로 안 구해도 요거 두 개 더해서 중간 기준점으로 그죠? 3파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6분의 18파이가 돼서 3파이가 된 거니까 그리고 2분의 파이까지 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값을 구하는 걸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합을 하려면 그냥 대칭성을 쓰는 간편하니까 그래서 요거 따로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 그러려면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다 똑같은 개념이야. x축이 땅인 거고 곡선을 따라서 등산한다고 봤을 때 얼마 높이까지 움직이면 수평으로 얼마 움직여 이걸 세팅을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아마 내가 유형 17과 유형 18 그 다음에 유형 21 요 세 개를 빼고 과제를 줄 거예요. 그 세 개 빼고 나머지가 다 과제입니다. 과제를 적어줘? 이번 과제가 조금 힘들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제는 유형 1번부터 유형 21까지인데 단 17, 18, 21 제외. 아, 아까 그래프 그리는 거 빨리 그냥 그래프 설명 기본 그래프를 빨리 설명할 걸. 시간 배분을 잘못했어 내가. 원래 그냥 숙제 다 해와 한 다음에 토요일 날 연습하면 돼. 토요일 날 그럼 나머지 3개 유형은 토요일 날 연습하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풀어오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